자, 이번 소식은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서민 그리고 오렌지 공간 활용법. 자, 어떤 두 자치단체장의 공간 이야기인데, 자,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 이야기입니다. 자, 조수진 차장. 네. 자, 두 사람이 지금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일단 좀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 박원순 서울시장, 이 서울시장 선거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. 배낭을 메고,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, 그리고 때로는 떨어진 구두를 신고 뚜벅이처럼 혼자서 서울시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, 이런 모습 때문에 야, 역시 서민표 시장 후보다, 이렇게 그 평가를 받았고 또 당선까지 이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런 서민표 서울시장은 가회동에 28억 원짜리 전셋집을 얻어서 입주를 했고요. 또 이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오렌지 이렇게 불렸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혀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죠. 예.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공관을 내놓고 3억 원짜리 정도 가량의 그 전셋집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다. 이렇게 해서 굉장히 두 분이 비교가 된다. 비교가? 예,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. 자, 이 3억 원은 이거 도비로 하는 건가요? 아니면 개인 돈으로 하는 건가요? 사저니까 뭐 개인 돈으로 할 것 같은데. 예, 개인 돈이라고 합니다. 개인 돈이요. 그럼 이 도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남경필 지사는 살고 있고, 서민표였던 분은 전세 28억 원, 가해동. 자, 박성훈 논설위원. 네. 예, 어제도 뉴스톱10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, 네. 자, 이 가회동 집값이 좀 비싼 동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. 유명인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고. 네. 네. 근데 은평구에서 전세한 뭐 싼 데서 살다가 네. 지금 비싼 데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이사 시기가 그 은평구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 선거를 얼마 앞두고였죠. 예. 그리고 서울시장, 그러니까 서울시장, 다시 재선되는 그 선거를 앞두고였는데,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다시 저런 호화 소리를 듣는, 그것도 왕년에 대통령들이 나왔다라는 가회동으로 이사를 간다. 예.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거에 그 은평구로의 이사가 서민 코스프레 아니었나. 아마도 다음번 다시 시장 선거나 혹은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상당히 표가 아마 많이 달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근데 방금 네. 서민 코스프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. 왜 기부를 안 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빚이 많아서 기부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. 조금 전에 우리가 권은희 의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그 전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 폭로하고 멋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나서서 본인이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또 국민들이 실망을 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코스프레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는. 예. 박성훈 논설위원. 네.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 네. 뭐 여러 가지 집안에 좀 분란이 좀 있었어요, 사실. 네. 그래서 본인이 뭐 작은 집에서 사는 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각도로도 볼 수 있는데 네. 그 결정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. 글쎄, 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불만도 있다 그럽니다. 예. 아니, 공간이, 본인이 저렇게 공간을 저렇게 해서 말하자면 없애버리면 다음 지사는 정말 서민 지사가 오면 남경필 지사는 사실은 조금 재산이 있어요. 예. 선 때부터 남평우 전 의원 또 회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본인이야 뭐 어느 정도 재력이 되니까 저렇게 가서 허름한 데서 좀 지사 때 사는 것이 본인의 폼은 날지 모르지만 정말 없는 지사들이 와가지고 공간을 이용하면서 그 있는 공간을 통해서 어떤 접촉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이러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음가짐이 나는 어쨌든 그 검소하게 이런 생활을 하겠다라고 스스로가 그 내핍을 스스로가 감수하고 이런 자세 자체는 도민들에게 보기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예. 조수진 차장께 네.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. 일단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이제 서민 행보 이게 아주 어필을 많이 했고 득표에도 아까 분석을 해주셨듯이 영향을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자꾸 큰 집 또 왜 이렇게 호화롭게 뭘 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건지 그 본질이 뭡니까? 왜 그러는 거죠? 글쎄요, 저도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참 왜 그럴까 궁금한데요. 이 서울시에서는 일단 새로 이사간 집이 이 서울시청과 2.8km 정도만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효율적이다.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2.8km 반경을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꼭 28억 원짜리 전셋집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
어떤 서민적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외빈을 대상으로 한 공관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. 이런 서울시 입장도 내놨는데요. 물론 중요합니다. 그런데 외국에서 이 서울시를 방문할 때 꼭 이렇게 28억 원짜리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서울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,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만이 가진 면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그런 점에서 참 아쉽습니다. 자,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민 행보, 그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. 다만 여러 가지 다르게 비춰지는 면들, 우리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박원순 시장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자,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.